수요일 마켓 포커스 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들 함께 짚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드디어 삼성그룹주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흐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내 1000대 상장사의 매출이 1997조 원에 달한 가운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23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네. 있다고 하죠.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사실은. 삼성전자의 매출은 사실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매출은 생각보다 높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환율입니다. 환율 영향이 더 컸고요. 실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2015년 최근 10년간의 매출 흐름을 보면 이걸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연평균 성장이 높지가 않습니다. 환율효과였네요, 그러면. 예, 이미 주가로 다 반영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원화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매출의 약 88%, 90% 가까운 것이 외국에서 지금 해외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환율 한번 역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정체되고 있는 기업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분기 매출 실적이라든지 여러 매출을 볼 때 항상 환율 효과를 보고 이게 외국 사이트 들어가시면 환율 반영된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여러 정보를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면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역시 25% 관세 대상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물론 아이폰도 관세 대상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주 생산지가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것이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든 이제 관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현재 미국의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65%가 아이폰이고 그리고 18% 정도가 삼성전자인데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일각이 이런 거죠. 아이폰의 주력은 아이폰 16입니다. 16인데 고가폰은 역시 아이폰이 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가폰 시장은 삼성전자 시장이 갖고 있으니까 같은 25% 관세를 받더라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제 그 분석인데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약 18년쯤 됐습니다.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이 고착화되어서 그 충성도가 중성도가 당연히 높죠.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더 안 사겠죠. 교체 수요가 줄어들 뿐이지 반사이익 볼 것이라는 것은 약간 너무 기대심이 높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유리기판을 채택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2028년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커진 모습인데 해당 부분도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유리기판 도입은 이런 거죠.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데 현재 실리콘 그 패키징을 하는데 칩과 기판 사이에 인터포즈라는 걸 넣고 있는데 현재는 실리콘을 쓰고 있거든요. 이 실리콘을 쓰면 가격이 좀 비싸고 열 전도율이 좀 떨어집니다. 반면에 유리기판을 쓰면 반도체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리기판 도입을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이 유리기판은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HBM에 필요합니다. HBM을 패키징하는 데 필요한데 현재 HBM 수요가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이 3자 구축으로 이 유리기판이 도입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까? 현재도 HBM 6세대의 양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기판 도입이 물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HBM 기술력으로 귀결되는 문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자, 이외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 사업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전자가 이미 냉난방 공조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삼성 에어컨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냉난방 사업은 가정용, 상업용 에어컨 시스템으로 봐야 되고 이번에 플렉트를 공조 시스템을 인수한 이유는 아마도 이 플렉트가 주로 하고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 공항 그리고 쇼핑몰 같은 대형 냉난방 시스템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밝힌 이야기는 지금 하만처럼 인수를 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그대로 써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목적은 AIDC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 이쪽에 냉난방 공조 들어가는데 이 시장이 큽니다. 이 시장이 규모가 23년 기준으로 320조인데 여기 30년이 되면 10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 사실은 종합예술 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플렉트를 인수해서 AIDC 센터로 진입하겠다는 걸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AIDC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 확보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듯 독일의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듯 기업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까요? 물론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 투자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필요하다 보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시너지가 높다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뱅앤올퓨전 인수도 하만 인수에 있다는 것인데 하만 인수를 한 목적이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가겠다는 것인데 실제 보면 하만 인수 이후에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그렇게 높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뱅앤올퓨전을 붙인다고 해서 저는 높게 평가되지는 않고 이번에 플렉트 인수도 사실은 처음부터 AIDC 시장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으로 더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으면 약간 주가에 반영됐겠지만 별개의 문제거든요. 현재의 사업과 그렇게 시너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외국인 수급이 좀 붙어야 지수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포텐셜이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잘하고 있는 기술 본원적 경쟁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엉뚱한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앤올퓨전 인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인적 분할을 한다든지 실제로 삼성에 기대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주가 반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업 재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 인적 분할 공시를 한 이후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삼성그룹 전반에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룹 전반으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이죠.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이 물산을 지배하고 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항상 삼성그룹의 리스크는 이 보험업법입니다. 8.5% 삼성생명이 지고 있는 전자지분 8.5% 중에서 보험업법이 통과하면 3% 이상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그럼 5.5%에 대한 의결권이 금지되면 경영 리스크가 생기죠. 이 부분이 마지막 항상 리스크인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산이 그 5.5%를 사는 길입니다. 근데 5.5% 가격이 20조입니다. 현재. 네. 어떻게 살 거냐? 삼성 바이오를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그걸 염두에 두고 바이오를 항상 염두에 뒀는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을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홀딩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에피홀딩스를 인적 분할하자마자 그에게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에서 에피홀딩스를 상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에피홀딩스를 상장하면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43%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분을 에피홀딩스 상장을 통해서 20조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가진 전자지분 5.5%를 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지막에 퍼즐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 누가 효과를 볼까요? 물산입니다. 지금 물산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생명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지분, 그러니까 전자지분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삼성중공업이 조금 들썩들썩거린 경향도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삼성중공업도 사실 이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법이 통과되면 삼성중공업도 그 지배구조에 있는 생명의 어떤 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엮여 있어서 현재 삼성그룹주가 움직이는 건 모두 지배구조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배구조 개편이 들어가면 자사주 확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10조 자사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할 여력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53,000원이 항상 마지노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오너 일가들이 주식담보대출이 걸려 있어서 53,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락이 걸리죠.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사주 효과라든지 이런 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자사주 매입이나 다른 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은 리덕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